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3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다우는 신고가에서 한 0.7%가 내렸고요. 나스닥은 고점에서 밀렸지만 종가상으로는 최고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다우지수가 4만선을 앞두고 5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고점 시그널이 아직 다 등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S&P 500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은행들, 세계 투자은행들이 목표 지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. 소시에테 제네랄이나 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S&P 500을 4,750에서 5,500으로 올렸고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UBS 같은 경우에는 5,400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기업 이익도 증가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S&P 500에 대한 목표치가 한 5% 정도 높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FOMC 회의가 지난주에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끝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5%까지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벌써 선반영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해버렸죠.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나 EU는 6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,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난주에 그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. 금요일날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약 7%를 상승했지만,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실적과 매출이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7%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. 하나는 개인 소비 지출 PC인데요.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죠. 이 지표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더 오를 거냐, 일시적으로 멈출 거냐, 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준 지역은행 총재나 연준 의사, 이 사람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좀 많습니다.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이 있고요. 리사 쿡 연준 이사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발언이 가장 센 사람 중에 한 명이죠. 그다음에 파월이 뭐 토론을 한답니다. 그래서 그들의 발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,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, 나스닥은 0.16% 상승, 다우는 0.7% 하락합니다. 다우는 신고가를 갱신해놓고 5일 연속 상승했다 신고가를 갱신해놓고 음봉이 나왔죠. 장중에 0.1%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추세를 벗겨놓고 눌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,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돌파 후 내려왔던 모습이죠. 내려와서 장중 한때 마이너스 0.25까지 갔지만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고, 고점은 0.4%였습니다. 그러니까 나스닥은 뭐 잘 버틴 상황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가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죠. 유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. 이 원유는 지금 박스권을 벗어났다가 박스권 상단으로 또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고 있죠. 미국에서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유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안 좋죠. 그래서 유가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. 요즘 지난주 금요일날 아시아 시장이 그 중국과 홍콩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위안화가 아주 약세가 됐죠. 계속 그 중국 정부도 방어를 하지만 위안화 약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난주에 국내장도 환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. 16원 올라가지고
이 주가가 상승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국내 원달러에도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었고요.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상관없이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1344원까지 올랐습니다. 그래서 환율이 이 좁은 박스권, 원래 박스권은 여기와 여기잖아요. 여기와 여기인데 그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그 두 번째 박스가 여기서 여기인데요.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상단선과 하단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위안화 약세가 원달러에 영향을 줘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닐까,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.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개미들이 코스닥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. 코스닥이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,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인버스 쪽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주가가 강력하게 올랐죠. 지난주에 특히 우리나라 주가 3%가 올라오면서 이 코스닥이나 하방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요. 지금 국내장은 수급종 구조에서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날 6천억을 샀죠. 기관은 팔았지만.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지난주에 요 3거래일 동안 3조로 삽니다. 기관도 역시 거의 뭐 1조 6천억 정도, 1조 정도로 매수해 주면서 끝났거든요.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인데 개인들의 어떤 하방 의지가 좀 보이고 있죠. 하지만 현재 국내장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또 저 PBR주에 대한 기대감,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. 그 기대감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약간 뭐 방향성에 있어서 실패한 게 아닐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항상 개미들과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거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상반기 2,900 가능성, 뭐 뉴스가 나오는데요. 증권사 8명 리서치 센터장들의 발언을 보면은 약 2,950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일각에서는 4개 증권사에서 3,000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상반기를 기준하면 2,900 정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하면 기회가 있죠.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요. 이 삼성전자가 그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.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77%가 반도체에 몰려갔다고 하죠. 반도체. 거기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대부분인데요. 이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로 10%가 올랐어요. 10%가. 근데 오른 이유는 젠스루앙이라는 엔비디아 회장이 삼성전자가 만든 12단짜리 HBM3E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, 약간 검증을 성 발언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마와원이라는 그 AI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가 연말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하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인데요. 이번 주에 그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장에 26일 날인가 입국을 합니다. 아마 그들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수급적으로는 벌써 외국인들이 진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. 지난번에 여기서 매도했던 것을 한 번에 다 걷어들였습니다. 선물도 마찬가지로 2주 6천원까지 걷어들이는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국내장이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,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문제는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, 이 환율이 금리 인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덩달아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 환율 요즘 시장에 영향은 줬지만 영향이 제한적으로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, 현재 수급적인 구조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뭐 예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윗글이 만기인데요. 시장의 흐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